서울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예. 대빵 바뀌었고요. 이건 뭐 아파트도 그렇고요. 뭐 압구정 80억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그게 속내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네. 막 그런 상황에서 빌라들도 지금 들썩들썩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세훈 시장이 왜 뽑혔는지를 먼저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분노. 예. 분노에 대해서 뽑힌 것도 있는데 그 뽑은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한테 바라는 게 뭘까요? 규제 완화? 규제 완화죠, 그렇죠? 네. 규제 완화는 뭘 위한 규제 완화죠? 자기가 갖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갖고 있으신 분들한테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사실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된 거는 기존에 있었던 무주택자들의 표도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에 의해서 될 거면 사실 진즉에 그 180석을 넘겨주지 않았겠죠, 여당 쪽에. 네. 근데 이미 180석이 넘어갔다는 소리는 그전에는 이미 뭐 무주택자들이 다 아니면 주택이 1주택자나 뭐 이런 분들이 대부분 여당 쪽이었는데 그분들조차 이번에 실망해서 이제는 야당 쪽에 표를 던지면서 오세훈 시장이 당선이 됐다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자기들이 가진 게 별로 없는데 규제 완화를 한다는 게 당장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오세훈 시장한테 원하는 그 표심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정부가 여당이 잘못했다고 지적되어 왔던 게 너무 말도 안 되는 시장 순리에 어긋나는 규제 정책을 하니까 그에 반발해서 집값이 많이 오른 거다라는 식으로 많이 언론에서도 다뤘고, 대표적인 이제는 이번 부동산 정책이 실패라고, 이번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 이유라고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규제 완화를 해서 그래서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줘라 라는 게 사실은 그분들의 진정한 표심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단순히 서울시장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 남긴 상황에서 이게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더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도 함부로 움직일 수가 없을 거예요. 그 표심을 거슬러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순간 야당의 집권은 빠이빠이 되는,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깨에 걸쳐진 거에 내가 봤을 때 규제 완화를 조금 완화시키면서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건데, 사실 규제 완화보다도 지금 서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서울의 집값이 왜 안 잡힌다고 얘기하나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공급 부족. 그죠, 공급 부족이죠. 그리고 그 공급 부족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하죠? 재개발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재건축이죠. 근데 이 정권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너무 틀어막았기 때문에 공급이 안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힘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지금이 재개발 재건축을 하기에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하면. 왜냐면 시장이 이미 너무 많이 뜨겁기 때문에.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 되자마자 호가들 막 쏟아오른다고 나오잖아요, 재건축이. 갭상승. 네.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이미 뜨겁기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이 일단은 호재로 작용해서 오히려 아파트 가격 상승에 도화선을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시장 안정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걸 안 하면 또 시장을 잡을 수가 없어. 사실 입주 물량이 많았던 17년, 18년, 19년 이때쯤에 이거를 했어야지 맞는 건데, 이 좋은 황금 시기를 골든타임을 다 놓쳤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하려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려면 집값이 또 오를 것 같고, 안 하자니 지금 공급을 어디서 끄집어내올 것도 없고, 지금 사실 후랭이 님이 시작하면서 뭐 요 3개월 동안 뭐 공급 대책도 많이 나왔고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 아무 의미 없는 공급 대책이라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별 의미 없습니다. 차후 한 10년 뒤에나 좀 영향이 있을까? 당장은 전혀 크게 역할을 못하는 그런 정책들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입장에서 결국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시장을 크게 자극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공급을 만들어내야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지금 오세훈 시장이 해야 되는 가장 큰 역할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를 묶으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지정하면서 재건축, 재개발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만약에 한다고 한다면. 사실 오세훈 서울시장 되자마자 그 언론 기사에서 떴던 거는 그런 얘기였어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기 전이었다. 오세훈이 서울시장이 돼서 지금 기존에 묶여있던 지역들 있잖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이제 지정 만기일이 다가오는데 그거를 풀어줄 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런 표심들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기사가 나왔었는데, 또 반대로 이렇게 지정해도 국토부에서 풀어주면 끝이다 라는 식으로 이 기사들이 나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전 그 기사를 보면서 오세훈 시장이 뽑히게 되면 분명히 이런 표심에 의해서 뽑힐 텐데, 과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풀어줄까? 오히려 더 지정을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더 지정을 했고, 그 지정한 지역들 보면은 아파트들이 많이 낡은 곳입니다. 결국 재건축을 염두에 두고 지정을 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이뤄진다면 그런 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농후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나마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지금 토지거래 허가 구역 말고는 딱히 신박한 방법이 없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만약에 그렇게 이뤄진다고 하면 다 투자로 다시 돌아가서 보면 투자를 했어. 근데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안 팔릴 가능성이 높겠죠.
안 팔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투자를 해서 물론 오를 수야 있겠지만 그리고 새 아파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게 속도를 붙인다고 해도 아직은 조금 변수가 있는 게 어쨌든 보궐선거잖아요. 임기가 그렇게 길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재집권 할지도 사실은 아직은 여당이 워낙에 강성하기 때문에 쉽게 단언을 못하는 상황이라서 이게 만약에 1년 동안 좀 분위기 봤다가 다시 여당에서 다시 재집권을 했어. 시장도 그렇고. 그러면은 다 풀리는 거거든요, 다시. 그래서 조금 애매한 지금 시점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게다가 이런 이슈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른 걸 잡는 거는 더군다나 더 현명하지는 않은 처사라고 보고요.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오사훈 시장의 행보는 우리가 기대하던 것과 100% 맞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틀린 방향에서, 그러니까 잘못된 방향에서 100% 맞지 않다는 게 아니라 우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거는 그런 거 있죠. 내가 가진 거 좀 완화 좀 해주고 좀 그래서 내 집 값도 좀 더 올랐으면 좋겠고 아니면 이미 오른 거 좀 세금 덜 내고 현금화 시켰으면 좋겠고 이런 바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바람대로 흘러가지는 않을 겁니다.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했던 행보와는 일부 다른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걸어갈 상황에서 우리가 재건축 재개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못 팔고 묶이게 된다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여당에서 다시 재집권을 하게 되면 그 상승 동력 자체가 꺾이면서 오세훈 서울시장 되기 전의 가격으로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섣불리 단기간에 급등한 그런 가격들을 주고 재건축 재개발을 잡는 게 맞는가라고 했을 때 그건 좀 물음표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네. 좀 집값 상승이 억제가 되나요? 어떤 영향이? 아무래도 전매 제한 거는 거랑 똑같은 거죠, 분양권. 분양권 전매 제한의 목적 자체도 시세를 어쨌든 노출을 덜 시켜서 물론 이게 여기서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둠의 경로에서 또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국토부에서도 검사를 나가고. 네, 근데 그게 거래가 될지언정 시세가 노출돼 있지는 않잖아. 그러면은 이게 아파트 가격이란 게 제일 1등 상방이 뚫려야지 밑에 애들이 그 상방 뚫린 거 따라서 이렇게 쫓아가는 구조로 항상 상승이 이루어지는데 그 상방에 제일 우두머리 위치해 있는 거 항상 신축일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은 지금 재건축이 대상이 되는 곳들은 특히 서울에서 재개발 재건축이 되는 곳들은 이미 입지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신축이 들어오는 거니까 그게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소리는 걔네가 올라가기 시작하면 상방에 열린다는 거랑 똑같은 의미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권 같은 경우도 신축이기 때문에 그 상방을 막기 위해서 시세를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전매 제한을 걸어두는 건데 근데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만약에 걸게 되면 비슷한 성격을 가지면서 이제 묻게 되겠죠. 물론 이 경우에는 실거주자들한테는 팔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좀 있을 텐데 이게 만약에 고양시 쪽에도 지금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 하나 있잖아요. 그쪽도 많이 원당이었나? 그때 거기도 많이 오르기는 했는데 거기는 그나마 고양시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는 감수하고 내가 몸테크 하겠다라고 하고서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하는 곳들은 여의도나 막 이렇게 메인 입지란 말이에요. 성수나 이런 돈 많으신 분들이 사는 곳. 거기서 그 낡은 집들을 과연 내가 몸테크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건 물음표가 되거든요. 사실 불법적으로 뭐 위장 전입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건 현실적으로 그런 수요는 많이 없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진짜 전매 제한처럼 거래를 많이 제한시키는 효과가 오겠죠. 거래 제한 효과가 올 거고 그러면 이제 상방이 언젠간 열리겠지만 좀 천천히 열리는 그런 효과를 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으쌰으쌰 하고 있는 게 지금 빌라거든요. 빌라. 네. 구역 예정되거나 아니면 예정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빌라들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도 지금 막 들썩들썩 하고 있는데 투자의 영역에서 보면은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투자에는 흐름이란 게 있는데 지금의 흐름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당선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이 흐름 쪽으로 흘러오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흐름을 타고 하는 투자가 사실 완전히 나쁜 투자라고는 할 수는 없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주식으로 치면은 뭐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 어느 제약사에서 개발을 할 거래요. 이제 개발이 임상시험에 들어갔대요. 그러면 그 회사 주식이 오를 거잖아요. 그 이슈를 통해서. 그러면 그 회사, 그 바이오 회사에 투자하는 거를 나쁜 투자라고 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누구도 나쁜 투자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대신에 임상을 실패하면 너 못 털고 나올 수도 있어. 라는 리스크는 있는 투자일 뿐이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지금 서울시의 빌라 투자도 흐름을 봤을 때는 오를 만한 흐름입니다. 지금 오세훈 서울시장이 잡고 있으면서 어쨌든 이걸 풀어주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 서울시장이 다시 여당에서 잡거나 아니면은 생각보다 재개발이 풀리지 않거나 혹은 내가 산 그 빌라 지역은 재개발 구역으로 지적이 안 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진짜 못 털고 나올 수 있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투자자한테 못 털면 결국 실수요자한테 털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수요자한테 털기 위해서는 그게 이미 너무 낡아서 그 지역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몸테크도 안 하려고 하는 정도의 낡은 집들이다. 그러면 그거를 과연 누구한테 매도하고 나올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런 리스크는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리스크 감수를 안 하고 뭐 여기도 똑같이 영끌해서 투자를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사실 장담을 못 하겠죠. 그래서 투자의 방향에서 봤을 때는 흐름은 맞다. 근데 충분히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그 리스크가 감당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 네가 만약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그거를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각이 안 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내가 했는데 안 됐어 라고 해서 방어 수단이 생각이 안 난다고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모든 투자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어 수단은 투자 금액을 적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투자 금액, 내가 없어도 되는 돈으로 투자하는 거는 그게 제일 좋은 방어 수단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투자 자체가 내 삶을 휘청이게 하지 않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서울 빌라를 투자하는데 5천 정도가 들어요. 근데 이 5천 정도 지금 당장 내가 없어도 되고 향후 10년 동안은 내가 이 돈 있든 없든 사실 크게 상관은 없어 라고 하면 그 돈 들여서 투자하셔도 저는 그거는 괜찮다고 봐요. 왜냐면 지금 투자 흐름이니까. 근데 그게 아닌데 내가 지금 모아놓은 전자산이 5천인데 여기에 베팅을 하겠어 라고 하면은 그냥 내 종잣돈 5천을 풀 베팅하는 거죠. 올인하는 거예요. 이 도박에. O 아니면 X인 도박에. 그렇게 하는 거는 사실 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투자의 흐름으로 봤을 때 이게 틀린 투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내가 가진 자산에 따라서 이게 틀린 투자가 될 수는 있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가정이긴 하지만 이게 내년에 서울시장이 바뀌면 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뀌면 또 애매해지겠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야 하자 하다가 다시 이렇게 되는 거야?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트렌드 투자는 어지간하면 지양하시는 게 좋기는 해요. 트렌드 투자는. 사장님은 이런 투자는 안 하세요? 네, 저는 이런 거는 지양. 저는 트렌드 투자 대신에 그냥 코인을 합니다. 가상화폐를. 아싸리. 네, 어차피 트렌드인데 뭐. 화끈하게? 코인도 트렌드잖아요. 똑같은데 못하러 부동산이에요. 그냥 트렌드하지. 세금도 많이 떼는데. 아까 능곡 원당, 능곡 재개발, 고양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능곡 재개발. 제가 말했던 거 원당이었던 것 같아요. 실수요자, 1주택자 기준으로는 좀 풀자. 네, 맞아요. LTV 네. 좀 풀고 뭐 어쩌고 뭐 이러다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10%포인트 높여주겠다. 뭐 솔직히 말하면 진즉했어야죠. 진즉.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도 그렇고 이 10% 풀어주는 것도 그렇고 사실 후랭이 TV에 예전에 나와서도 정책들 그래 투자자 잡기 위해서 좋은 정책 맞아. 근데 왜 1주택 무주택자도 잡는 건데 LTV를 왜 줄이는 건데 라고 후랭이 TV에서 예전에도 얘기했었어요. 몇 번 얘기했죠. 그게 잘못된 거라고. 근데 그거를 꼭 져야지만 않아. 왜 지고 나서 이제 와서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 그게 좀 답답하고. 근데 지금 와서도 제가 그때 했어야지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지금은 그때는 투자자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때 했어야 된다는 이유는 투자자들이 실수요자의 몫을 챙겨갈 거를 차라리 실수요자가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게 LTV를 풀어줘야 된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투자자는 LTV가 40%를 못 껴서 많이 못하지만 실수요자가 60% 70%면 투자자들이 가져갈 거 어쨌든 실수요자들이 하나라도 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풀어줘야 된다는 의미였는데 네. 지금은 사실 이게 쉽게 풀어준다고 얘기를 못하는 이유가 서울은 거의 실수요장으로 넘어왔어요. 사실적으로. 그러면 이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LTV를 풀어주면 결국에는 집값 올리겠다는 소리랑 똑같이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많이 섞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한 2, 3년 전에 투자자들이 많이 섞여 있을 때는 실수요자만 풀어주는 게 크게 타격이 없었겠지만 지금 와서 실수요자들의 LTV를 더 풀어준다? 그거는 사실 서울 집값이나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도 갑론을박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표심을 생각하면 당연히 풀어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지금 이미 졌잖아요. 자기들이 인정을 했잖아. 졌다는 걸. 근데 그냥 당연히 풀어주자니 야 근데 이거 풀어줬다가 또 집값 오르면 우리 지금 집값 올려서 표심 잃은 거잖아. 근데 집값이 또 올라가네? 그러면은 진짜 진퇴양난인 거. 둘 다 뭔 짓을 해도 표심을 잃게 된 약간 이런 상황이어서 이쪽 내부에서도 갑론을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안 풀어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고민들이 좀 있어서 오락가락 지금 하는 거 같고. 맞아요. 그런 고민들이 있는 건데 사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어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